어머나 어머나. 삼총사 뭐 연예계 삼총사는 많긴 많은데 돌싱맘 삼총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스타들도 사실 요즘 홀로 아이들 키우느라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저희 돌싱글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혼은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이런 돌싱 연예인들 역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돌싱 8년차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박은혜 씨. 대장금으로 한류스타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맨 왼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이 정가은 씨 같은 경우는 돌싱 8년 차입니다. 10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한때 롤러코스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막내입니다. 돌싱 2년 차, 걸그룹 라붐 출신으로 일남 이녀의 엄마인 류리 씨까지 세 사람이 한데 모여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박은혜 씨랑 정가은 씨는 지금 잠깐 저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많습니다. 뭘까요? 이혼 후 홀로 산 지 8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MC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친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이혼 2년 차고요. 나이는 두 사람보다 한참 어리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고 또 이걸 잘 버티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아빠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죄송한데 전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냥 전 남편이라 그래요? 아, 남한테 얘기할 때. 아, 남한테 얘기할 때? 설마 전 남편 이러면서 부르겠냐. 나는 정말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 그 웬만하면 안 불러요. 그러긴 해요. 부를 일이 없잖아. 맞아. 통화를 할 때 그냥 있잖아. 네, 바로 있잖아. 바로 용건 얘기하면 되지. 내려와. 이렇게 도착했어. 약간 이렇게. 애들이 만약에 1박 2일 아빠 집에 가면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천천히 텐트를 치다가 힘들면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또 텐트를 나머지 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 좀 정적인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책 읽기, 배치 바꾸고 대청소하고. 이제 음주로 좀 달래실 것 같긴 한데 힘들 때. 음주? 난 술을 안 먹어요. 진짜 왜요? 얘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술을 다 마시잖아요, 놀러 가면. 얘는 만에 하나 애가 병원 갈 일이 생길까 봐 안 마셔. 대단하죠? 아니, 뭐 혹시 모르니까. 세상에 지금 각자 뭔가 이 생활하는 방식이 잠깐씩 나오는데 뭔가 취미 관련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세 사람의 취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어서 저는 좀 놀랐어요. 박은혜 배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 립스틱 드라마 이후에는 좀 도끼 있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좀 청춘 스타의 그런 청순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캠핑이 취미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텐트도 되게 실제로 혼자서도 잘 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핑 좋아하고 텐트도 잘 친다고 해서 놀랐고 유리 씨는 사실 귀여운 그 라붐에서의 아이돌 이미지 그리고 막내 라인의 이미지 이런 것만 기억을 하다가 좀 정적인 거를 본인이 좋아한다 이렇게 했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체력을 요하는 마라톤이 또 취미라고 해서 MBN 예능 마라톤 예능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박 사건이 그때는. 마라톤에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뭐 예능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반전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 정가은 씨는 취미 활동 되게 많을 것 같은 취미 부자 이미지였는데 아이 낳기 전에는 실제로 취미가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취미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놀러 갈 때도 아이들 데리고 가는 낚시 구경, 농구 구경,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들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시고 푼다 안 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가은 씨 정말 놀란 게요. 만에 하나 아이가 병원 갈 일이 생길까 봐 정말 술을 일절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모든 걸 다 아이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딸과 단둘이 지내는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 취미 생활도 좀 하고 해라. 우리가 애들 봐주겠다 이렇게 친정엄마가? 말씀하신다고는 하지만 정가은 씨가 엄마한테 또 육아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나도 키워줬는데 내 아이들도 키워준다고 하면 너무 이제 황혼 육아 때문에 힘드실까 봐 미안해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오로지 딸만 위하고 딸을 위해서 사냐면요. 사실 정가은 씨가 이혼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딸이 아직 7살, 8살 이렇게 어리니까 딸 봐. 그쵸. 너무 사랑스럽겠다. 근데 아빠 손길이 아직까지 좀 그리울까 봐 정가은 씨가 그 빈자리를 혹시나
느낄까봐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호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정가은 씨 친정 엄마가 내 앞에서 아빠한테 여보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끼리 서로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빠가 없는 손녀가 보기에는 기분이 어떨까라는 것까지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가은 씨도 딸 앞에서 자기의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딸은 지금 남편이랑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은 씨가 자기 아빠, 친정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기가 미안해서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호칭을 한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모성애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참 뭐랄까요? 뭔가 먹먹해지는 게 딸을 위해서 정가은 씨 입장에서는 딸의 어떤 그 마음을 혹시 다칠까봐 호칭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정가은 씨는 딸이 좀 상처받을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딸은 또 나이가 어린데도 엄마가 또 세상에. 상처받을까봐 또 말 한마디도 막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자꾸 뭐 여보 이런 말 쓸 때 딸이 또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하니까 뭐 두 모녀 사이에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지극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이제 이혼한 연예인 3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나온 그랬잖아요. 거잖아요. 전날 이혼한 여성 연예인들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혼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이혼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혼한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예능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연예인들은 이혼 쉽게 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날 나왔던 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은혜 씨가 특히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아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렇게 좀 착하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배우 활동을 많이 많이 하잖아. 했었던 분들이 이혼하는 건 정말 힘들게 한 거구나. 왜냐면 저는 이제 저 일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헤어졌기 맞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그런 건데, 사람들은 연예인 돈 많이 버니까 쉽게 헤어지지, 자기 돈 벌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돈을 못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부분이 많죠. 첫 1년은 다 상대방 잘못 같아요. 모든 게 나만 참은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흘러가면 저 사람도 나름 참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그게 저 사람도 참았고 나도 참았으니까 다시 살아야지가 아니고, 맞춰주고 살았으니까 참 고맙네. 근데 우리는 안 맞으니까 합칠 수는 없어. 진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언니가 얘기해 주 그 흐름이 비슷하다니까. 그리고 3년째는 되게 외로워. 어머. 왜냐면 생일 때 막 약간 눈물 나고 혼자. 이게 뭐하지? 막 이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4년째는 어때요? 그냥 살아요. 박은혜 씨 얘기, 뭐 지금이야 되니까 뭐 간간히 웃음도 나오고 합니다만,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박은혜 씨 얘기에 혹시 이혼하신 이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혼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도 나름 참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극히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리 씨의 경우에는 21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워낙 일찍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직도 주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가 없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답니다. 즉 친구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고충을 털어간 것인데, 관련해서 정가은 씨는 너무 힘들 때는 전화점을 보면서 심리적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분에 얼마 차감되는 방식의 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오히려 편안함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고도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이혼하고도 힘든 순간을 이겨낸 나름의 노하우는 생긴 것 같은데, 저 세 사람이 공통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근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진짜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대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아. 집에 오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때도 있었어요.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엄마, 왜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안 살아요? 이런 거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좋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어라고 하면 얘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말이 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겁나는 거야. 저희 쌍둥이들은 너무 어릴 때니까 굳이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도 엄마 근데 왜 따로 살아? 라는 걸 먼저 물어보니까 왜냐면 제가 짐을 싸고 언제? 6살 때였는데 아 처제한테는 어느 정도 저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느껴서 그래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처제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이혼에 대해서도 알고 남한테 듣는 것보다 맞아. 나한테 듣게 하는 게 더 그럼, 중요한 맞아. 것 같아서 전문 상담 센터를 1년 동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맨날 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그냥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사람을 왜 만났어? 최진봉 교수님, 사실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는 다들 합니다만 중요한 건 즉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제는 갈라서더라도 성인이니까 그게 흠이 아니고 이겨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목은 사실은요. 저걸 얘기 안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빠와 엄마가 따로 살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하더라도 너희는 엄마와 아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이의 상처를 줄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또 엄마와 만나는 시간, 면접 교섭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충분히 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 분의 말을 종합해 보더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은요 5살, 6살만 돼도 금방 알아요. 아하.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있는 현상 그대로 설명해 주고 분명한 사실은 엄마든 아빠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상처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세 분 모두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모습 또한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과서와 선생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세 분 또 힘내시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